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세션을 맡은 김다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이제 여행 행태 관련해서 이제 많은 좀 큰 그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현재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우리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뭐 멘토링이나 또 뭐 심사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강의 외에도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 팬데믹 이후에 기술이 이 여행 산업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 관광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가장 큰 미션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히나 그 스타트업들을 위주로 해서 기술이 여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제가 잠깐 제 소개를 조금 드렸지만 저는 작년에 출간된 여행의 미래라는 책의 저자이고요. 그리고 뭐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 이렇게 좀 저는 여행 산업의 좀 분야별로 좀 취재를 하고 계속해서 책을 내면서 여행 분야의 강의를 한 8년 차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이후에는 원래 이제 기업 우리 임직원분들의 어떤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게 제 본업이었는데 여행의 미래 책 출간 이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의 거의 90% 이상이 우리 여행업계 종사자분들의 재교육, 특히나 디지털 전환 그리고 MZ세대 소비자 변화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뭐 심사나 컨설팅을 하는 게 주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간 직접 이 분야에 대해서 지켜본 많은 것들 그리고 또 뭐 정보들 오늘 모아가지고 좀 짧은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트래블 테크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림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이 TNMT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되게 놀라운데 항공업계 중에서도 루프트한자라는 항공사 들어보셨죠? 예, 루프트한자라는 독일의 항공사에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 관련된 어떤 그 기업의 소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연구소처럼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사내 이 연구소에서는 트래블 테크 분야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인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냐면 지금 그 여행업계의 굉장한 지금 그 트래픽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2021년인데요. 2020년에 살짝 주춤하던 이 VC 투자가 2021년에는 굉장히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 여러분들도 아마 언론에서 어디서 뭐가 투자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올 초에 뭐 마이리얼트립이라는 또 플랫폼에서 뭐 300억 원 규모의 투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투자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지금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행 분야의 테크는 여행과 크게 이제 여행 행태와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동 분야의 테크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트래블 테크라고 하면 총 5개 분야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여행에서의 예약 검색, 결제 이런 거 있죠? OTA라고 합니다.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의 준말이죠. 그래서 플랫폼에서 여행을 예약하는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비에이션, 이거는 이제 항공 쪽도 굉장한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교통 분야죠.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 이거는 이제 차량이라던가 이제 카쉐어링 요즘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부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지금 숙박 분야의 스마트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트립 어시스턴스는 이제 여행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여행을 조금 더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디바이스라든가, 그죠? 그리고 뭐 러기지 서비스. 예, 좀 공항에서 뭐 짐을 어떻게 뭐 보관을 해준달지 아니면은 집으로 편하게 배달을 해준달지 이런 서비스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분야에서 지금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2022년도에는요.
저도 방금 전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아마 예산 편성이 지금 정부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아마 관광산업은 거의 대부분의 지금 예산이 그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내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혹시나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내년에 여행업계에서 뭔가 디지털 베이스로 뭐 창업이라던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내년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좀 키워드별로 좀 살펴보기 전에 굉장히 좀 상징적인 여행업계에서는 가장 좀 크게 생각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자와 살아남지 못한 자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에어비앤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작년 초에 굉장히 빠르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이 여행자들의 행태가 그냥 축소만 된 게 아니라 변화를 했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웃도어로 가고 흩어지고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소로 가던 이 관광객들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는 인적이 드물고 특히나 호텔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들로 여행객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포착을 하게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코로나 직후에 갑자기 너무나 큰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 2천여 명의 직원을 내보낸 대신에 데이터 분석가들은 오히려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들이 예약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빠르게 분석을 한 다음에 대응을 했고요. 올 상반기에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2020년 대비해서 뭐 200%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2019년도 대비해서도 일부 매출에서는 더 넘어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숙소 판매뿐만이 아니고요. 지금은 다 내국인 숙박 그 예약으로 지금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에어비앤비는 하나 더 팔고 있죠. 숙박 말고 익스피리언스, 체험이라는 거를 2016년도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거를 전면 온라인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한국에서는 랜선 여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 판매가 숙박에 더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숙박뿐만이 아니라 체험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서 이 부분이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가요. 특별한 어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고객들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주는 딱 그 스타트업의 정신으로 이 문제들을 지금 극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빠르게 또 다시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이 관광 산업을 분류를 할 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산업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 인바운드는 들어오는 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고요. 아웃바운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겁니다. 시장 규모로 따지자면은 아웃바운드가 인바운드의 2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외국인 들어오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간다는 뜻입니다. 항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광적자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아웃바운드를 구분해가지고 시장을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행업계가 빠르게 플랫폼화되면서요. 전 세계의 이 플랫폼 시장에서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경계가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나투어는 아웃바운드 뭐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해서 이렇게 좀 분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런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주황색 어플 저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액티비티 투어 업계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10만여 개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에서 만들어진 클룩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아마 해외여행 많이 하셨던 분들은 클룩 너무나 익숙하신 플랫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여행 다닐 때 정말 많이 이용했던 플랫폼입니다. 중앙에 보이시는 이 거창하죠? 뉴노멀 시대의 플랫폼. 이게 이제 대만에서 만들어진 KK데이라는 플랫폼이고요. 투어 액티비티 업계에서 한 3만 개 정도의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어플이 국산 어플이에요. 예, 이게 한국 고유, 한국에서 태어난 토종 어플인데, 와그라는 플랫폼 들어보셨습니까? 네, 와그라는 이 투어 액티비티 플랫폼도 역시 앞에 두 개와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에 있는 같은 투어 앤 액티비티 플랫폼인데, 상품은 한 2만 개 정도 지금 입점이 돼 있습니다. 와그도 처음 만들 때부터 글로벌 플랫폼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는요, 투자나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아웃바운드보다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외여행 보내는 것보다는 외국인을 한국에 유치하는 거에 굉장히 지원 사업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와그도 관광벤처 기업이고 투자를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거는 맞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홍콩이나 대만이 우리보다 기술이 엄청 뛰어나고 인구가 우리보다 많고 해서 좋은 인력이 더 많아서 이렇게 세계적인 플랫폼을 낸 건 아니에요. 애초에 여행 산업 전체를 글로벌 시장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룩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2021년에 무려 2,200억 원이나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점유율 규모라던가 아니면은 뭐 상품의 개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 변화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외여행 시장과 국내 외국인 시장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경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에어비앤비라던가 클룩과 같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하나 이제 탄생시킬 수 있는 좀 기반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여정에서 지금 봤을 때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볼 텐데요. 뭐 요즘 뭐 이슈죠. 네, 뭐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요즘에 뭐 난립니다. 그런데 여행업계에서도요, 요즘 굉장히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분야의 혁신은 사실 지금 이 블록체인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업계에서 바라보는 이 결제 분야의 혁신, 왜 가상화폐를 여행 서비스에서 도입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첨단 기술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가상화폐를 정말 정말 우상화한다거나 그래서 도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 투어 앤 액티비티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플랫폼은 Get Your Guide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이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행 분야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주 소비자가 MZ세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MZ세대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가상화폐 거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도입을 하는 게 단지 뭐 서비스의 편의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들이 관심 있고 좋아하고 선호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지만 여행 소비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리조트 월드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큰 리조트죠. 여기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업체도 직접 코인을 도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민이라는 그 거래소와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개별 호텔들 혹은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가상화폐 결제 분야를 늘려가고 있다. 이런 트렌드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업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최근에 뭐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여행 스타트업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트립비토즈라는 플랫폼, 아마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또 호텔 스테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트립비토즈가요, 좀 굉장히 새로워서 혹시 이거 뭐 외국 서비스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정말 오리지널 토종 한국 서비스죠. 이 트립비토즈가 호텔 예약 서비스인데 굳이 제가 오늘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트립비토즈가
그 MZ세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은 우리 이 OTA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실 수 있는 전 세계 양대 서비스죠. 익스피디아 그리고 부킹닷컴 이렇게 두 회사를 양대 OTA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텔 예약 서비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의 UI 그 디자인 거의 한 10년 넘게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는데 그 보세요. 그 부킹닷컴이나 익스피디아 보세요. 예. 그냥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가격 비교. 예, 그렇죠? 그래서 트립비토즈의 창업자 분께서는 익스피디아에 3년간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글로벌 OTA만이 답인가? 이런 당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글로벌 OTA에 없는 게 뭘까? 그 빈틈을 이제 파고들어서 만든 게 바로 이 트립비토즈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로컬 OTA라고 합니다. 글로벌 OTA의 이제 반대말이죠. 지역별로, 각 나라별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OTA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립비토즈는 한국형 OTA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 후기를 꼭 익스피디아 부킹닷컴처럼 꼭 텍스트로만 써야 될까? 꼭 사진 몇 장이랑만 남겨야 될까? 영상으로 한번 남기게 해주면 어떨까? 사람들은 영상 보는 걸 좋아하니까 앱 체류 시간도 느릴 수 있고 내가 여행 가지 않을 때도 앱을 열어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영상을 소비자들이 공짜로 올려주지 않죠. 그래서 트립비토즈는 보상 시스템을 거기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리워드를 이제 캐시로 받거든요. 그거를 다음 예약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거를 일반 리뷰를 남길 때랑 영상 리뷰를 남길 때랑 비율을 다르게 합니다. 당연히 영상일 때 리워드를 훨씬 높게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중해가지고 놀랍게도 트립비토즈는 원래는 이게 해외여행 때 호텔 예약 그 서비스였는데 이후에 국내 호텔로 이거를 전환해가지고 이후에 매출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트립비토즈뿐만이 아니고 뭐 야놀자나 여기어때도 사실은 2019년 대비 2020년, 21년 매출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이기도 한데 저는 트립비토즈가 그런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어떤 스타트업만의 신선한 어떤 그런 로열티 관리, 팬 관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쭉 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트립비토즈가 메타버스 기업 자이언트 스텝과 손잡고 그 메타버스 세계 내에 가상 호텔들을 지금 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어떤 미래형 내년에 굉장히 행보가 기대가 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항공 쪽에서는 어떤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느냐? 항공 쪽은요. 아까 제가 잠깐 뭐 루프트한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뭐 항공 쪽이 진짜 여행업계에서는 제일 보수적인 업계거든요. 예, 호텔과 함께 정말 양대산맥입니다. 보수적인 걸로는 진짜 탈출용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그렇게 빠르진 못해요. 대신에 선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끌고 야, 우리가 진짜 나가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먼저 한번 변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극히 소수죠. 그 중에 가장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눈에 띄는 기업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레이시아의 저비용 항공사죠. 에어아시아입니다. 에어아시아는 이제 완전하게 피보팅, 우리 피보팅이라는 말을 보통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시죠. 업종 전환이나 수익 모델 전환을 할 때 피보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에어아시아는 본인들이 하는 일이 지금 피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항공사가 아니다. 우리는 여행 플랫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항공사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 이 모든 변화를 다 팬데믹 상황에서 시도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팬데믹 초기에는 처음에는 지역사회에 좀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변화를 했습니다. 뭐 식료품이 모자란 데가 있으면 배달 서비스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병원 같은 걸 연결해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금 기여 쪽으로 하다가 이 플랫폼 사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뭐 커머스 쪽은 굉장히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시국에. 그래서 아예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도 에어아시아가 미디어 산업도 하고 있었고 굉장히 건드리는 분야가 많았는데 이제 이거를 하나의 어플로 통합을, 슈퍼 앱이라는 하나의 어플로 통합을 해서 우리는 고객들의 모든 일상생활의 빅데이터를 여기 다 쌓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최근에 에어아시아의 놀라운 소식은 그 우버에 대응하는 에어아시아 라이드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2021년 지금 한 2달 전인가요? 이 라이드가 오픈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항공 이동 데이터뿐만 아니라 퍼스트랑 라스트 마일, 그러니까 뭐 공항에서 어디로 가고 오고 하는 그 거리도 다 우리가 이동 데이터를 독점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지금 독점 관련 이슈가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이 에어아시아 라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우버나 지금 동남아시아 시장의 그랩이랑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린다면 이 라이드의 운전자 중에 몇 분은 에어아시아에서 그 항공 승무원을 하시던 분들을 드라이버로 채용을 그러니까 그 업종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는 항공 서비스에 준하는 그런 서비스를 라이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기 지금 장표에는 없습니다만은 에어아시아가 직전에 그 기내식 테마 레스토랑을 열었거든요. 이거를 엄청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2개 정도 냈다가 이거를 전 세계에 한 100개 정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이 망할 줄 알았어요. 가 와가지고 그랬는데 꽤나 이게 시국에 매장이 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기내식이라는 게 포장하기도 되게 좋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내식 지금 관련된 매장이 한 20개 이상은 진출해 있는 걸로 저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박 같은 경우는 스마트 호텔을 만들어주는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이 분야에서는 야놀자가 가장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야놀자 외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H2 호스피탈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H2 호스피탈리티는 원래 일본에서 사업을 했어요. 일본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서서히 지금 한국으로 넘어와서 스마트화돼 있지 않은 호텔들을 이제 뭐 비대면이라던가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로 위탁 운영을 해주기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나주 한옥마을에 H2O 스테이 누마루라는 곳을 지금 운영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여기 제가 후기를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약은 H2O 쪽에서 하고 거기 한옥마을에 가서 거기 이제 체크인을 했더니 이제 거기 누마루 주인분하고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됐던 서비스, 그 숙박 서비스들을 H2O가 들어와서 비대면, 자동화, 스마트 솔루션으로 위탁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의 지금 사업들은 이후에 오히려 훨씬 더 투자를 많이 받고 2021년에 추가 투자를 유치를 했거든요. 세 번째 투자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호텔업계의 어려움과는 또 별도로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에서도 이 스마트 호텔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래서 선도 기업이 이 시에주라는 회사가 가장 선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약 15만 개 호텔이 팬데믹 기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주라는 회사는 오히려 그 기간에 그 AIoT라고 해가지고 지능형 사물 인터넷 요거 도입을 해가지고 많은 호텔들이 이 시에주의 솔루션을 도입을 했거든요. 한 8천여 개의 호텔이 지금 이 솔루션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한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흐름이 비슷한데, 일본에서는 지금 스마트 호텔 솔루션보다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B2C죠. 이제 주거를 구독하는 방식의 서비스들이 지금 굉장히 이후에 활성화되고 있고 관련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이제 보통 소개를 드릴 때 뭐 월 40만 원으로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묵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드리는데, 이게 일본 전역에 있는 그 그 빈집을 개조해가지고 한 달 사용료 40만 원 정도만 내면 돌아가면서 내가 묵을 수 있고, 그걸 홈페이지 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음 옮겨갈 숙소를.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내가 이제 뭐 일일이 다 막 어떤 뭐 청소나 뭐 주거 계약이나 이런 걸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그냥 정액 회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집 저 집 살아보면서 이 지역 저 지역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근데 2021년이 되니까요, 일본 정부의 지금 워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지역에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 나더 호텔이라는 이 어플도 주거인 곳을 계약을 해서 내가 묵지 않을 때는 호텔로 전환을 하고 그거를 이 나더 호텔이라는 업체가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이 내가 에어비앤비를 할 때랑 다른 거죠. 에어비앤비는 내가 그 주거 소개를 다 해야 되지만 여기가 다 대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모바일 터치 한 번으로. 자, 마지막으로 제가 스타트업 두 군데 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강의 좀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국내에서 지금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는 스타트업, 여행업계에서 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금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다라는 기업을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베이스의 여행 일정 설계해주는 스타트업. 제가 여행 일정 관련해서는 한 7, 8년 전부터 이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성공 사례가 없었는데 이 여다는 그거를 해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만족해 할 만한 여행 일정을 정말 인공지능이 사람이 짜준 것보다 더 잘 짜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여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가 되게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행 잡지 뭐 트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이리얼 트립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던가, 이게 고객이 다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을 내가 몇 가지 나에 대한 데이터 8가지 질문에 답만 하면은 나한테 맞는 여행 일정을 3분 내로 짜가지고 보내줍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만족도가 낮았는데 여다는 고객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만족도를 조사해서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한 90% 정도로 고객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앞으로 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는 이런 거는 구글에서 구현했던 구글 트립스도 사실 해내지 못한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 미국에서 가장 화제가 뒤늦게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거를 최근에 좀 알게 됐는데, 작년에 2020년 팬데믹 기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여행 어플, 세상에 부킹닷컴을 제치고 1등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호퍼라는 어플입니다. 호퍼가 사실은 좀 생소하실 게 아직 글로벌 진출을 뭐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만 많이 알고 있고, 사실 창업은 2007년에 캐나다에서 이미 창업을 한 기업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렇게 오래된 기업이 이제서야 좀 뭔가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데, 이 기업은 오히려 거꾸로 팬데믹 이후에 더 오히려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가장 핵심 기능이 뭐냐면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항공 가격의 알고리즘을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항공권의 가격이 언제 더 떨어질지 알려줍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가장 떨어졌을 때 가격을 내가 조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프라이스 프리즈라고 하는데, 가격 동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른 서비스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여행자들은요, 여행 기술 관련된 서비스에서 내가 여행 준비를 하면서 혹은 여행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주는 기업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 문제를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도 굉장히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했고요. 향후에 또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점들은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매주 방송을 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다영의 똑똑한 여행 트렌드, 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캐스트입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향후에도 이쪽에 비밀글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도 있으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런 트렌드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팀 롤로 안백균 매니저입니다. 오늘 앞서 이제 강연을 해주신 분들께서는 전문적으로 강연을 이제 진행을 하셨던 경험 때문인지 너무 말씀들을 잘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라는 거를 어떻게 좀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러프하지만 조금 더 캐주얼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사항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라는 거는 참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변화와 고민과 혁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라는 것은 참 많은 여행 트렌드를 바꿨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기존에 없었던 트렌드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특히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생각이 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18년부터 20년까지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를 한 관광 트렌드인데요. 보시면은 대부분에 있는 어떤 트렌드 같은 경우가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방향성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같이 발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뽑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화, 그리고 두 번째는 로컬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상화입니다. 결국에는 18년과 19년, 20년 셋 다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것 자체는 점점 더 개인화가 되고 그리고 점점 더 기존에 알려진 유명 명소들이 아니라 더 알려지지 않고 더 지역 곳곳에 숨겨져 있는 곳으로 로컬화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여행 또한 특별한 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가 여행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도드라지는 키워드가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리디자인 with 테크놀로지라는 어떤 키워드인데요.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행을 디지털화시킨다. 이러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로서 어떻게 보면 대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러한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왜 대두가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여행 서비스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이제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트래블 1.0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그리고 트래블 2.0이라는 단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OTA 플랫폼들 같은 경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소비자들의 여행을 더 편하게 만들고 그러한 예약의 편의성과 함께 고객들이 기존에는 여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진짜 기술로서 여행이 달라지고 있는 시점, 즉 이제 앱과 웹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가 다 연결이 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여행이 점점 더 편해지고 개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그 로컬에 대한 정보들을 기존엔 못 받았지만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도 쉽게 얻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것 역시도 이러한 기술의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과연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저희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소속원으로서 자동차라는 여행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선 그에 앞서서 개인화와 로컬화, 일상화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떤 변화를 만들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개인화라는 거는 결국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결국에는 상황, 오케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내가 특별한 날만 여행을 갈까 아니면은 그 특별하지 않은 날에도 그리고 내가 이런 특별한 여행 데이트 코스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상황이 있었을 때 떠나야 되나 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열어주고 확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로컬화라는 거는 결국엔 지역이라는 것들이 기존에는 유명 명소에 한정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바운더리를 넓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 일상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나는 주말에만 여행 가야지 라는 생각에 대한 어떤 제약 아니면 난 휴가 때 여행 가야지 라는 생각을
조금 더 열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TPO에 있어서 여행 역시도 이 모바일 앱이라는 기술과 그리고 웹에 대한 기술의 발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그 경계를 확장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여행이라는 단어는 나그네 여에 행할 행자를 써서 나그네처럼 땡땡 다니는 것입니다. 항상 익숙하고 새롭고 낯선 방향으로 여행은 발전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말 오래되신 분이죠. 노자께서는 좋은 여행지는 고정된 계획이 없고 도착이 목적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행 작가분인 폴 서루께서는 관광객은 자신이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고 여행자는 자신이 어디를 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수많은 소설가 역시도 여행이라는 건 두렵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 이전에 일단 움직이고 결국에는 여행이라는 거는 나그네처럼 다니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처럼 다니는 것은 결국에는 목적이나 도착지에 대해서 내가 미리 정하지 않아도 그 여행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여정 자체가 즐겁고 특별한 것, 그것이 바로 여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희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수단으로 여행을 떠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여행을 떠나는 수단 같은 경우는 보시는 자동차 또는 이제 기차, 여행, 비행기 등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자동차에 주목을 했는데요. 자동차라는 거는 원래 여행에 있어서 주된 수단입니다. 19년 기준에 차량 여행률은 77%였고 이전에도 메인 이동 수단이었는데요. 심화되면서 차량 여행률은 85%로 증가했고 캠핑카 판매 역시도 증가하고 SUV 판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 여행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일상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존에는 이동 수단으로서 차를 생각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차박, 차크닉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러한 그 차박이나 차크닉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매월, 매일 그리고 기존에 없었을 때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드라이브 코스, 드라이브 갈 만한 곳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평소 여행지나 자주 듣는 노래보다 여행자들이 찾는 게 바로 이러한 드라이브 코스, 차를 타고 어디 좀 특별한데 아니면 내 일상 속에서 갈 만한 데 없을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드라이브 코스 갈 만한 정보, 네이버에서 치는 게 처음이겠죠? 그리고 플랫폼 중에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희가 역시 찾았을 때도 대부분의 여행 정보는 목적지나 아니면 숙박, 액티비티 등 그러한 이제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거는 목적지에서 행할 수 있는 정보들과 어떻게 보면 액티비티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러한 부족한 정보로 내비게이션의 그 목적지를 칩니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은 알려주게 됩니다. 가장 빠르고 최단, 최적거리로 그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이동 수단 중에서도 자동차 여행이 특별한 이유는 앞서 제가 좀 길지만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나만의 독립된 공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가다가 여기 있는 데는 정말 마음에 드네, 잠깐 멈춰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한 즉흥적인 행동이 발현하는 새로운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의외성이 있는 경험, 그런 걸 기대하고 자동차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나 버스 그리고 기차처럼 목적지가 정해진 여행과는 전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내비게이션으로 그 목적지를 찍으면 주변에 상관없이 그저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여기 있는 데는 너무 이쁜 곳이 발견이 됐거나 아니면 해안도로로 잠깐 내가 틀어서 난 바다 보면서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은 내비게이션은 말해줍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자동차 여행은 영어로 로드트립입니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내가 잠깐 멈추고 내가 정말 힘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맛집이나 아니면 해안도로를 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곳으로 잠깐 우회하더라도 그 여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온전히 나만의 여행이고 나그네처럼 기존의 일상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동차 여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행지에서 느끼는 벅찬 감동만큼 그들이 떠나는 길 또한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바일 앱 기반 자동차 여행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일단은 소비자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괜찮은 드라이브 코스인지를 짧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영상을 클릭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상세 경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 정보에 따라서 그들은 바로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시켜서 여행을 떠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경험 같은 경우는 저희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들을 활용을 하여 그들의 여행 경험을 쇼폼 영상으로 제작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소비자들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갈만한 드라이브 코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솔루션에 따라서 여행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경험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경험 자체를 쉽고 빠르게 그들의 특별한 영상으로 다시 제작해서 남김과 동시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컨텐츠 선순환 구조를 갖춘 플랫폼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를 활용한 자동차 여행 자동 편집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드라이브를 바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는 자동차 경험을 그저 담고 있는 이 블랙박스의 영상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 스마트폰과 액션캠에 있는 영상을 손쉽게 편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희의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는 온전히 집중을 하고 마주하게 되는 아름다운 순간 같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저희의 자동 편집 기술입니다. 앞서 여행 트렌드에서 비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어느덧 일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디오 길이가 너무 긴 것 또한 이제 사람들은 질렸는지 이제 점점 짧은 영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확보하는 것은 이제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할 때 필요한 특정 정보들을 짜집어서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를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영상을 한 2분에서 3분,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높은 비중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돌리고 있고요.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내가 여길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카카오 내비를 실행을 시켜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드라이브 영상이랑은 다르게 제가 여기 있는 데 갈 때 어디 있는 데가 좀 이쁘구나, 아니면 여기 있는 데는 조금 달릴만 하다라는 그런 임프레션을 간단하게 받게 되고요. 그러한 영상들을 확인을 한다고 했었을 때 기존에는 유튜브나 로드맵은 제가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일일이 찍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저희 서비스 안에서 속초를 간다라고 했었을 때 다양한 5가지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를 동일한 이제 경로를 달렸었던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여기 있는 데는 좀 괜찮구나, 여기 있는 데는 좀 별로네 라고 해서 그들의 여정을 다시 설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정보 제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꾸고 싶은 여행 문화는 사람들은 기존에 어디를 갈까 목적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최적거리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동차를 타면서 경험했던 것은 공유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꾸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떤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동차로서 그 자율성을 기반하여 어떤 코스를 달렸을 때 내가 몰랐었던 경험을 다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경험을 내가 남들한테 또 소개를 해주고 그러한 코스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들의 일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바꾸고 싶은 문화고요. 즉 이제 롤로의 컨텐츠이자 어떻게 보면 롤로의 핵심은 바로 경로입니다. 경로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이고 목적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것은 마치 스위스에 있는 그랜드 투어라든지 아니면 스페인에 있는 남부 로드트립 코스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루트 66이라는 그 코스들처럼 사람들이 온전히 그 경로를 타고 그 다음에 그 경로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그런 여행 문화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롤로의 시작은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고객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블랙박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수단은 바이크와 그 다른
다양한 수단으로 늘어날 수 있고 컨텐츠 역시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비즈니스 파트너 역시도 무한히 확장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정보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일단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제 이 경로를 갈 때 어떤 수단을 이용할지에 대해서 예약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코스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약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즉흥적으로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컨텐츠 기반의 버티컬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의 비전은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길과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의 변화를 만드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기 앞서서 우리 롤로 갈래?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도록 저희 서비스가 완성되는 모습을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